안녕하세요. 우리미술과 문화이야기의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약 8,000년 전에 제작된 나무활에도 오칠을 했을 만큼 칠공예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빼놓고는 동아시아 칠기를 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칠공예 기법이 발전한 중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칠기법이 발전했는데요. 조칠기법은 여러 번 오칠한 다음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조각하여 꾸미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중국 칠기 15점도 모두 조칠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두 훌륭한 명품이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임의로 선정한 4점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명대의 작품인 조칠 구름무늬 탁자입니다. 높이가 13cm로 다소 낮은 탁자인 이 작품은 윗면과 가장자리, 다리에 모두 문양을 새겨서 장식했는데요. 윗면에는 구름 문양을, 가장자리와 다리에는 넝쿨 문양을 새겼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우면서 차분한 느낌의 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문양의 단면을 살펴보면 검은색과 붉은색이 여러 겹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색 옷과 붉은색 옷을 번갈아 가며 칠했기 때문입니다. 칠이 마른 다음에는 조각을 했는데 이때 여러 겹 오칠을 했던 층이 드러나면서 특유의 조형미를 보여주게 되지요. 조칠기법 중에서도 이 작품처럼 2가지 이상의 색을 번갈아 칠하고 조각하는 방식을 척서라고 합니다. 다음 보실 작품은 조칠 봉황 모란무늬 합입니다. 청대의 작품이고요. 뚜껑 윗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점을 활용하여 화려한 봉황과 모란을 새겼습니다. 뚜껑의 둘레와 합의 몸체에도 넝쿨과 아름다운 꽃을 새겨 장식하였습니다. 모란은 꽃 중의 왕, 봉황은 새들의 왕이기 때문에 모란과 봉황을 함께 새긴 이 합은 최고의 권위와 명예,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은 붉은 오칠을 여러 차례 한 뒤 절반 정도 말랐을 때 조각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기법을 척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칠 산수, 인물무늬 운반 상자입니다. 얼핏 보면 집안에 두고 쓰는 작은 농 같지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던 가방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제갑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는 붉은 오칠을 여러 번 하고 난 이후 조각을 하는 척콩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에는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구리로 도금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각 면에는 6폭의 산수 인물도를 조각했는데요. 한 폭의 회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매우 정교합니다. 물과 정자, 배를 타고 연꽃 따는 사람들, 정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작품은 청대 조칠공예의 정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국 작품은 청대의 묘금 연꽃무늬 접시입니다. 6개의 꽃잎 모양을 한 접시인데 검정 오칠을 한 바탕 위에 금으로 문양을 그려넣는 채금상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접시 가운데에는 연꽃무늬, 그 주위로는 6개의 복숭아가 감싸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넝쿨과 고대 중국의 악기인 옥경을 그려넣었습니다. 특히 금의 농도를 조절하여 명암법과 유사한 효과를 준 부분은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칠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일본 칠기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칠기는 한국이나 중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바로 금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금이나 은 등을 가루로 만들어 칠기 표면에 뿌리거나 붙이는 방식을 즐겨 쓰는데 이런 기법을 마키에라고 합니다. 마키에는 8세기 나라 시대에 처음 등장했고요. 헤이안 시대인 10세기에는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크기가 다른 가루를 흩뿌리는 복잡한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시기까지는 가루의 입자가 커서 떨어지기가 쉬웠습니다. 따라서 가루를 뿌린 뒤 전체적으로 오칠을 여러 번 하고 표면을 수출 갈아서 다시 금속가루가 보이게 하는 도기다시 마키에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12세기가 되면 미세하고 고운 가루가 등장하는데요. 그러자 오칠을 여러 번 안 해도 가루가 잘 고정되었기 때문에
가루를 뿌린 부분만 갈아서 마무리 짓는 히라마키의 기법이 등장하여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13세기가 되면 무늬를 두텁게 입혀서 입체감을 주는 다카마키의 기법도 등장하면서 일본의 칠기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이번 전시에 출품된 일본의 칠기는 모두 15점인데요. 그중 4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14세기 난보구초 시대에 만들어진 마키에 칠 국화무늬 상자입니다. 화장품 같은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상자로 전체적으로 검은 오칠을 한 뒤 각 면에 국화무늬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습니다. 여백에는 금가루를 흩뿌려서 장식했는데 마치 국화 꽃가루가 가득 휘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고리를 단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국화 모양으로 만들어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처럼 일본에서도 국화는 무병장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마키에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죠. 다음은 16세기 무로마치 시대의 작품인 창금칠 원앙무늬 상자입니다. 이 작품은 진킨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진킨이란 칠기의 표면에 가는 선으로 홈을 판 뒤 금박이나 금가루를 붙여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검게 오칠한 뒤 진킨 기법을 활용해 각 면마다 여러 동식물을 그려서 장식했습니다. 뚜껑 쪽에는 원앙 한 쌍이 물가에서 노니는 장면을, 고리 장식이 달린 측면에는 소나무 아래의 거북과 학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붉은 오칠을 해서 문양이 돋보이도록 하였는데 군데군데 오칠이 달아있어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대부분 마키에 기법으로 장식하였지만 이 작품은 마키에가 아닌 진킨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특색이 있어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은 18세기 에도 시대의 작품인 마키에 칠 소나무, 쌀이나무 무늬 선반입니다. 두루마리와 서적 등을 올려놓는 장식용 선반인데요. 전체적으로 5단에 이르며 윗단과 아랫단에 하나씩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윗단의 서랍은 여닫이문으로, 아랫단의 서랍은 미닫이문으로 꾸며서 차이를 두었고요. 한눈에 보아도 매우 호화롭게 장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기법을 총동원하여 장식하였습니다. 우선 금가루를 바탕 전체에 골고루 뿌리는 나시지 기법을 활용하였고요. 다음으로 도기다시 마키의 기법을 활용해 흐르는 물결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카마키의 기법으로 쌀이나무, 바위, 소나무 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했죠. 다채로운 마키의 기법을 활용해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이 작품은 에도시대 지위가 높은 무사 가문에서 선호했던 가구의 예술적 특징이 잘 반영된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품이 1873년 빈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박람회가 끝난 후 돌아오던 길에 풍랑을 만나 선박이 침몰하면서 인양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닷물 속에서 건져보니 훼손된 곳이 거의 없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오칠과 금이 주 재료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서도 부식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마키에 칠 은어무늬 장신구 통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작은 통을 인롱으로 불렀는데요. 본래에는 약을 넣어 다니던 용기였지만 차츰 장신구의 성격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일롱은 보통 본체에 구멍을 뚫어 끈을 통과시킨 뒤 오지메라는 도구로 묶고 끝에는 네스케라는 고정장치를 달아 허리띠에 걸어서 차는 형태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도기다시 마키에를 활용해 본체의 앞면에 흐르는 물결과 헤엄치는 은어를, 뒷면에는 물가와 나무를 묘사했습니다. 바닥에는 마키에 장인의 이름인 도시히데와 호인, 도케이가 적힌 도장을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작품을 만들었던 장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메는 물결 무늬로 장식했으며 네스케는 이누아리코를 본떠 앙증맞은 개처럼 만들었습니다. 일롱은 이렇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며 다양하게 발전해 나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략하게나마 중국과 일본의 칠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작품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이것으로나마 눈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9월 22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니 직접 관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